예, 반갑습니다. 수학여학 시우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이상한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을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하기보다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얘기하면 좋아서 개념원리책 284쪽에 나오는 661번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제 4항을 구해보시겠어요? 네 번째 항을 구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괄호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 네 번째 항을 구하래요. 뭐 해야 될까? 직접 숫자를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 했습니다. 이 관계식을 부르는 말이 있어. 요새는 교과서에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점화식. 진짜 있는 이름이야.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알아두면 좋아요. 나는 이제 점화식이라는 말을 이제는 잘 안 쓰고 그냥 귀납적으로 정의되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등비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n에다가 1을 넣어서 n에다가 2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수열을 써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써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계산이 빠른 분들은 바로 암산해서 슥슥슥 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암산이 잘 안 돼, 계산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써두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써둬야 나중에 중간에서 뭔가 계산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 이거 대충 쓰면 발견이 잘 안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네 번째 항은 0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괄호 4번. 자, 괄호 4번은 좀 이게 신기하게 풀 수 있는 측면도 있긴 관점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귀납적 정의의 취지에 맞게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n에다 1 넣어보면 두 번째 항의 역수, 첫 번째 항의 역수 더하기 2. 그러면 두 번째 항의 역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3 더하기 2죠. 첫 번째 항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역수를 하면 바로 3이잖아. 그래서 5. 자, n에다가 이제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그래. 아니, 이거를 매번 이렇게 노가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노가다로 해야 돼요. 아, 난 귀찮아요. 아니, 그럼 안 돼. 천천히 하나씩 써보는 거야. 자, 세 번째 항의 역수가 지금 7이 나왔죠. 그러면 n자리에 이제 3 넣어보면 네 번째 항의 역수가 세 번째 항의 역수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지금 세 번째 항의 역수 자체가 7이 나왔어요. 파랑 네모가 7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2 하니까 9지. 자, 정답은 9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 건 네 번째 항의 역수가 9인 거잖아. 그래서 괄호 4번의 정답 네 번째 항은 9가 아닌 9분의 1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몇 개를 연습을 해볼 건데 661번에 첫 번째랑 다섯 번째 문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봤나요? 자, 괄호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수열의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3. 자, 첫 번째 항이 2니까 두 번째 항은 4 더하기 3 해서 7.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귀찮아하지 말고, 아니, 귀찮더라도 자,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그럼 14 더하기 3이니까 17. 자, 한 번만 더 넣으면 됩니다. n에다 3 집어넣으면 수열의 네 번째 항은 자, 2 곱하기 세 번째 항에다가 이제 3을 더하는 거니까 세 번째 항을 여기 17이라고 했잖아. 정답은 34에 3을 더해서 37 되겠습니다. 자, 괄호 5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5번 보면 이거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지금 모두 알려줬죠. 자, n자리에 바로 숫자를 넣겠습니다.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수열의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수열의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을 더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방금 위에서 7이라고 구했고 두 번째 항은 앞서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정답은 2 더하기 7에서 9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납적 정의 관련된 다른 문제 뒤에서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287쪽에 나오는 필수예제 5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수열의 첫 번째 항을 1이라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귀납적 정의를 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4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숫자를 넣어가면서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발견. 자, n자리에 1부터 넣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첫째 항밖에 없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수열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 차근차근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계산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분자 1이니까 2분의 1. 자, 일단 두 번째 항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어떻게 되냐면 약간 하늘에 기도하게 되지 않아? 제발 규칙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늘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은 하늘은 우리의 기도에 답할 것인가? 자, 또 넣어보겠습니다. n자리에 3을. 예, 개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자, n자리에 3 집어넣어보면, 자, 수열의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기 1분의 세 번째 항. 자, 되게 지금 짜증날 수 있어. 근데 이런 스트레스도 필요해, 알았지? 자, 그래서 n자리에 3 집어넣어보면은 3 이렇게 분자 한번 똑같이 곱하면은, 자,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1. 자,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무슨 규칙 보이나? 야, 지금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네. 네 번째 항이 4분의 1이네. 야, 그럼 다섯 번째 항 몇 분의 1? 5분의 1. 진짜로 계산해보면 계산 실수하지 않는 이상 5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열의 몇 번째 항이 n분의, 그럼 지금 일반항 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뭐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게 진짜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항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열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걸 굳이 이렇게 시도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0분의 1이 나오려면 k 값은 40 바로 정답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 정답 40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물리책 밑에 있는 이제 확인 체크 문제를 하나 할 건데, 669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확인 체크 669번 풀어보셨습니까? 자,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모두 뒀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네모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의 50번째 항을 알아보라 합니다. 이것도 무슨 규칙이 보이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넣어보는 거야. n자리에 얼마를? 1. 그러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12잖아. 그럼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7이니까 이 항을 했을 때 세 번째 항이 5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어요. 나쁘지 않죠? 자, n에다가 이제 2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했다는 게 12고, 앞서 세 번째 항은 5라고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항은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지금 얼마라고 하냐? 3이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n자리에 3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규칙이 보일 것인가?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12래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 앞서 3이라고 구했고, 세 번째 항은 저 위에서 5라고 구했으니까, 자, 5 더하기 3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12가 나오려면 다섯 번째 항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지금 혹시 어떤 규칙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항이 3이죠. 두 번째 항이 4예요. 세 번째 항이 5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 항이 3, 다섯 번째 항이 5, 아니 4? 그럼 지금 3, 4, 5, 3, 4, 5? 맞아. 여섯 번째 항도 5야. 왜냐하면 n자리에 4 집어넣어 봤을 때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12인데 네 번째 항 3, 다섯 번째 항 4, 그럼 여섯 번째 항은 5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열이 3, 4, 5, 3, 4, 5, 3, 4, 5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수열이 3, 4, 5, 3, 4, 5 반복된다고. 그러면 5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 이게 지금 3개씩 반복되잖아. 그럼 5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50번째 항은 수열의 두 번째 항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 4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669번 문제를 해봤고, 이제 확인 체크 문제 중에서 668번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체크 668번 문제를 봐주세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줄 때도 많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땐 위에 주황색 식을 보고 하고 n이 짝수일 땐 밑에 빨간색 식을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면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두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야. 자, 수열의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첫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을 3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두 번째 항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어 보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빨간색 보고 자, 두 번째 항에서 1을 빼니까 자,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방금 위에서 이거 6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방금 구한 세 번째 항에 2를 곱하니까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4 집어넣어 보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이제 1을 빼니까 9라는 거 알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규칙이 보이나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볼 건데, 자, 조금만 더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다섯 번째 항이니까 18. 그 다음에 n에다가 6 집어넣어 보면 일곱 번째 항은 이제 여섯 번째 항에서 1을 빼니까 17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규칙이 보이는지 지금 한번 보면 수열의 10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금 3이고 홀수 번째 항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짝수 번째 항을 주황색으로 쓰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규칙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n에다가 이게 지금 한 7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수열의 여덟 번째 항이 2 곱하기 일곱 번째 항, 그래서 34. 이해되죠? 여기 18 써야 되죠? 미안합니다. 자, 혹시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규칙이 만약에 규칙이 안 보이면 해볼 수 있는 좋은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이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 이게 사실 이런 차이는 요새 교육과정에 잘은 안 나오는데 알아서 손해보진 않아서 이렇게 차이를 구해보면 자, 4만큼 커졌죠. 근데 주황색끼리 여기 8, 그 다음에 이렇게 16 커진 거 보여? 오, 그러면 저 분홍색 숫자가 무슨 규칙이 있지 않아? 자, 그러면 혹시 10번째 항이 얼마일지 예상이 되나요? 그 예상과 실제 계산 결과가 맞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직접 이제 계산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n에다가 9 넣고 10 넣고 8 넣고 9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n자리에 8 집어넣으면 수열의 9번째 항
8번째 항에서 1빼 33. 자, 마지막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9 집어넣으면 9번째 항에 2를 곱하니까 66. 자, 그러면 진짜로 얼마를 더해? 32 더하는 거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10번째 항은 정답이 66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 보고 약간 경악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 쟤는 진짜 저걸 다 계산한다고? 이게 귀납적 정이야 진짜로.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비슷한 느낌의 연습 문제 한번 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289쪽 연습 문제에 677번을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677번 문제 해보셨나요? 첫째 항이 1인 수열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수열의 항을 계산했는데 8보다 작으면 위에 걸로 가시고요, 8 이상이면 아래 거로 가세요 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n자리에 1을 넣어보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째 항이 1이니까 첫째 항이 8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주황색 식을 보고 3 곱하기 A1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3 이렇게 이해되죠? n자리에 2 집어넣어보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아직 8보다 작아. 뭐가? 두 번째 항이. 그래서 3 곱하기 두 번째 항 이렇게 써서 계산해보면 9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값 9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 값이 8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을 쓸 때는 9가 8 이상의 값이니까 이제 세 번째 항 빼기 8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9 빼기 8이니까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n자리에 이제 4 집어넣어보면 다섯 번째 항이 이제 8보다 작지? 뭐가? 네 번째 항이. 3 곱하기 네 번째 항 계산해서 3.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고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9, 그리고 네 번째 항이 1, 3, 9, 5. 야, 이것도 지금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열이 139, 139, 139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열의 세 번째 항 9, 여섯 번째 항도 9, 그러면 또 몇 번째 항도? 9번째 항도 9라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3의 배수, 이 파랑 동그라미 숫자가 몇의 배수? 3의 배수일 때마다 그 항의 값이 계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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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자, 미안합니다. 예. 자, 이렇게 9 나오지? 그래서 정답, 자, 60번째 항은 자,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자, 귀납적 정의 관련된 다른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